안녕하세요, 코인해독단 선장입니다. 이 사람은 단타로 16조 원을 벌었다는 전설적인 단타의 신 스티브 코엔입니다. 오늘은 이 레전드 스티브 코엔한테 영감을 받아 만든 스캘핑 단타 매매 전략 보조지표를 2025년 새해 특별 이벤트로 거래소 가입 같은 조건 없이 코인해독단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에 코인해독단 스티븐 코엔을 작성해주시고 하단 더보기에 선장의 개인 연락처로 댓글과 구독자 인증해주시고 트레이딩뷰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지표 권한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점 잡는 방법을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티브 코엔 지표는 1분봉부터 15분봉까지 로우 타임 프레임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어요. 즉 단타랑 스캘핑에 적합하다는 의미이고, 먼저 트레이딩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손절매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순환매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시스템 손절매 방식의 롱 셋업 잡는 방법은 이렇게 녹색 선이 빨간 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순간 하단의 컬럼이 녹색이어야 하고 캔들 또한 양봉이어야 합니다. 손절가는 전저점보다 약간 아래 잡아주시고 손익비는 1대 1.2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하고 양봉 나오는 곳에서 전저점보다 약간 아래 잡아주시고 손익비는 1대 1.2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구간은 익절을 했겠죠? 여기 다음 거 보면. 반대로 숏 포지션은 이렇게 녹색 선이 빨간 선을 데드 크로스 할 때 이 구간에서 나오는 음봉 캔들에 매매를 하시면 되고, 똑같이 컬럼은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손익비는 똑같이 1대 1.2로 잡아주시면 되고, 손절가는 전 고점보다 약간 높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구간 또 먹었겠죠? 이런 시스템 손절매의 장점은 MDD 관리가 좋다는 점이고, 매우 단순하기에 트레이딩 초심자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시스템 손절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 분배와 레버리지 고정 등을 통하여 수학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레버리지 10배로 변동폭 2% 정도를 5연승 정도 하다가 갑자기 3000만원 시드로 레버리지 20배로 변동폭 2%를 손절을 하면은 승률로 보면은 5승 1패지만 이렇게 보시면 5연승을 했을 때는 1000만원 수익금이고 1패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200만원의 손실금이에요. 변동폭은 똑같지만, 왜냐면 최대 합이 달라져서 그렇겠죠. 그래서 승률로 보면은 5승 1패로 매우 좋은 승률이지만, 여기 보시면 금액이 3배, 레버리지도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총합 금액이 6배로 늘어난 상태로 손절을 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총합하면 마이너스 200만원이 손실인 거죠. 그렇기에 자산 분배와 레버리지 고정을 하여 트레이딩을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MDD 관리까지 타이트하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위의 방식을 정확히 수행하였을 때의 장점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좋다는 점이고, 단점은 매매가 좀 지루하고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죠. 그렇기에 매매 초보자들부터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학습이 좀 어려우시거나 트레이딩에 아직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식이죠. 두 번째로는 순환매 방식입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진입 방법은 시스템 손절매 방식과 동일해요. 롱 포지션 상황에서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때 진입하는 건 동일하고, 숏 포지션일 때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 때 진입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된 상태에서 가격이 조정이 와서 캔들이 녹색 선에 이렇게 닿으면 1차 진입, 여기서는 이제 비중 40%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더 내려와서 이렇게 이 빨간 선에 닿으면 비중 60% 진입, 여기서 2차 진입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는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50대 50으로 진입을 하였을 때는 평단이 많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본전까지 닿지 않는 경우가 2차 진입 비중이 더 클 경우 평단이 더 낮아지기에 본절 탈출할 타이밍이 나오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됐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숏을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시스템 손절매 방식에서는 여기가 숏인데 이거는 손익비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봤어요. 그럼 좀 타이밍이 늦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다가 녹색 선에 닿을 때 40% 가고 빨간 선에 닿을 때 60%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40% 가고 여기서 60% 가는 거죠.
나머지 비중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안 닿았잖아요. 이러면 60% 안 가는 거예요. 40% 갔다가 보다가 본절 넘고 내려갔을 때 익절은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익절을 했다면 또 여기 닿잖아요. 여기서 40% 들어가시고 또 익절하고 또 40% 들어가고 또 익절하고 40%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2차 진입 비중 60% 들어가고, 그리고 손절은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이 빨간색 영역 있잖아요. 이 위로 갔을 때, 이 영역보다 약간 위로 갔을 때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도 저희 뭐 정규 강의에 나온 것처럼 BOS 구간인지 추세전환 구간인지 등 큰 타임 프레임에 유의미한 구간인지 보시면서 그 구간의 손익절을 좀 더 범위를 연장한다던가 좁힌다거나 하면 더 좋겠죠. 이 지표 단일로만 매매한다 했을 때는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는 벗어났다 보지 않아요. 공마감도 영역 안에서 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차 진입하고 2차 진입을 했으면 평단이 이쯤이잖아요. 여기서 내려올 때 그냥 60%를 똑같이 까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손절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본절 정도 됐을 때 다시 60%를 까고, 다시 이제 평단에서 내려왔을 때 익절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구간에 진입한 거를 여기서 이제 익절까지, 여기서 본절 60% 다시 하고, 여기서 40% 익절하고, 다시 여기서 1차 진입 나오고, 여기서 2차 진입 나오고, 다시 본절 됐을 때 60% 정리하고, 나머지 40%는 여기서 정리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여긴 안 닿았으니까 타점이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다시 1차 진입하고, 내려왔을 때 뭐 익절을 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 1차 진입하고, 다시 익절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현 상황에서도 지금이 1차 진입 돼 있고 2차 진입까지 안 오고 내려가면은 익절하면 되고, 2차 진입까지 가면은 2차 진입 진입하고, 영역보다 위로 가면은 손절하시면 돼요. 롱 버전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똑같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지속적이니까 롱 추세가 유리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롱만 가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닿았을 때 40% 가고, 여기 보면은 녹색선 닿았죠. 이때 40% 가시면 되고, 올랐을 때 익절, 다시 녹색선 닿았을 때 40% 들어가고, 올랐을 때 익절, 다시 40% 가고, 올랐을 때 익절, 다시 40% 가고 떨어졌잖아요. 이때 60%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하고 여기서 진입했으니까 이 정도일 거예요, 평단이.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아까 진입한 60%, 본절까지 왔을 때 다시 비중을 털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비중 100%로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크게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100%로 들고 있다가 내리는 경우에 손실이 크게 발생해요.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은 결국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수익률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란 말이에요.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 비중은 여기 평단에서 60% 정리하고, 나머지 40%로 익절을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40% 들어가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익절하고, 다시 여기서 40% 가고, 여기서 60% 가고, 여기서 손절했을 거예요. 저는 이 영역보다 내려와서 복마감이 됐죠. 결국 여기서 손절하고. 이렇게 딱 저랑 같이 봤을 때 먹는 구간이 훨씬 많잖아요.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타점은 어디냐면, 다시 캔들이 지금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 다시 캔들이 위로 올라가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다시 40%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손절이 이 부분에서 나고, 여기선 진입하면 안 돼요. 여기 닿는다고. 왜냐면은 데드 크로스가 아니니까 숏은 아직 안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캔들이 뚫리고 나서 아직 골든 크로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롱 추세가 유지된다는 의미이고, 그때 여기 완벽히 올랐을 때 이 구간부터 이제 닿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죠? 그럼 여기서 40% 가고, 올랐을 때 정리하고, 다시 40% 가고, 다시 올랐을 때 정리하고, 다시 40% 가고, 올랐을 때 정리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숏 버전에서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데드 크로스가 되죠. 이렇게 간 다음에 녹색 선에 닿았죠. 40% 진입, 그러고 내려갔을 때 익절, 다시 40% 진입, 60% 진입, 40% 진입하고 60% 진입하면 평단이 이쯤이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 60%, 아까 진입한 60% 털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나머지 40%로 내렸을 때 익절하고, 다시 올랐을 때 40% 진입하고, 다시 내리면 익절하고, 다시 여기 닿으면 다시 40%, 다시 내려가면은 익절, 다시 여기 닿으면 40% 그냥 진입하고 내려가면 익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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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하고 60% 진입하고, 평단 이쯤이겠죠. 여기서 40% 진입하고, 여기서 진입했으니까 평단 이쯤, 여기서 60%까지 진입하고 평단 내려오면 정리하고, 60%는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익절하고 다시 40% 진입하고 60% 진입하고 이 경우에 손절하고 깔끔히 손절하고 다시 골든크로스로 롱 추세, 다시 40%롱 진입하고 올라오면 익절, 다시 40% 진입하고 올라오면 익절, 다시 40% 진입하고 60% 진입하고 본절 정도 됐을 때 60% 나머지 털고 남은 40%로 다시 익절, 다시 40% 진입하고 익절, 다시 40% 진입하고 60% 진입하고 본절쯤에서 털고 60%는 다시 나머지 40%로 익절하고 다시 40% 진입하고 60% 진입하고 내려오면 손절 요쯤에서 하고 영역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 손절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순환매를 더 권장드리는 게 차트의 근본이 뭐예요? 차트의 근본은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예요. 막 어원 그대로 보조할 뿐이에요. 캔들과 거래량의 기본적인 속성과 캔들 패턴들과 결합을 하였을 때 더욱더 좋겠죠.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면은 라이브로도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지표가 저희 AI 지표랑 결합하였을 때도 더 좋더라고요. 이 AI 지표 또한 저희가 만든 지표이고 이것도 스터디방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드리고 있어요. 이 지표가 스캘핑 전용으로 만들어진 지표인데 지금 써보니까 스티븐 코엔 지표랑 결합하여 사용하여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것도 조만간 제가 좀 더 연구해서 AI 지표랑 결합한 방식도 한번 라이브로 찍을 예정이에요. 그때 많은 참석해주시고, 그리고 지표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에 코인 해적단 스티븐 코엔을 적어주시고 톡으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구독자 확인되는 순간 아무 조건 없이 발급드리니 트레이딩뷰 닉네임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스티븐 코엔 지표 사용법 영상을 찍어보았고 영상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 개인 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얼른 스티븐 코엔 지표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가까워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지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